영상 그냥 빨리 직장으로 하고. 네, 들으면서 하세요, 원래. 어디지? 아, 일단 그냥 안 외웠어?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이요? 완전 제곱식 어떻게 전개하냐고. 저 어떻게 정리하냐?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나 A, B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얼마나 반복했는데. 어?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수 뒤에서 끊어서 보고 앞뒤로 구분한 다음에 네. 앞에 거의 제곱, 둘 곱한 거의 2배, 뒤에 거의 제곱으로 기억하라고. 되나요? 얘가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인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도 이렇게 외우면 이 A, B로 외울 거 2개를 한 방에 된다고. 그냥 수 뒤에 끊어서 보고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의 2배인데 부호까지 같이 곱해버리라고요. 거기에 뒤에 거의 제곱으로 얘기해주면 된다고. 다음 곱셈 공식이 뭘까? 네? 우진아, 다음 얘기할 곱셈 공식이 뭘까? 얘 하나 곱하는 거. 그거 알아요. 합한 거 곱하기 뺀 거. 내가 말하는 거에 집중해줘. 이렇게 보는 거니까. 곱셈 공식은 A, B로 기억하시면 써먹지를 못해. 편의를 위해서 A, B로 쓰는 거지 내 눈에 꼴 모양 형태가 익어야 된다고. 그 형태 갖고 보는 거라고. 그게 편하다고. 앞뒤가 합한 거 곱하기 뺀 거. 얘 이름을 합차라고 부른다고. 얘는 전개가 어떻게 돼? A, B로는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거를 되게 많이 반복했다고. 기억을 못했어요. 잤지. 맞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달라져 볼까요?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무조건 뭐 한다? 뺀다. 다시 반복할게. 얘는 구구단처럼 돼야 돼. 문자를 다루는 식 다항식이잖아. 다항식을 연산을 할 때 곱셈 공식은 구구단처럼 써야 돼. 구구단 얼마나 많이 반복했냐고. 한 번만 했어? 엄청난데? 곱셈 공식도 구구단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무한 반복해 주셔야 돼. 중학교 3학년 때 요만큼이고 얘들한테 추가로 더 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의 곱셈 공식이야. 그거 모르면 연산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 정도 연산은 그냥 쉽게 하셔야 돼. 그걸 갖고 어렵다고 하면 안 된다고. 되나요? 그 시작이야. 됐습니까? 써먹을 수 있게 기억하셔야 돼. 꼴 모양 형태로 기억해야 돼. A, B만으로 기억하면 안 돼. 그럼 딱 그것만 써먹거든. 그거 아니거든. 식이어도 되거든. 됐나요?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러. 앞뒤로 구분해서 앞에 거의 제곱 더 앞에 거의 제곱 둘 곱한 거의 2배 뒤에 거의 제곱으로 정리하면 돼. 이러면 동류항 정리까지 끝낸 거야. 합차야.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무조건 뭐 한다? 뺀다. 내가 왜 굳이 이 모양들의 이름을 얘기했을까? 그 모양으로 보라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보지 말고요. 그럼 제대로 못 써먹는다니까. 아니 사과를 보고 애플이라고 읽는 사람과 이거라니까. 영어랑 똑같다니까. 사과를 보고 애플이라고 읽는 사람과 얘를 보고 사과라고 한 다음에 아 사과는 APPL이고 그러니까 얘가 애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속도에서 차이가 난다니까. 맞잖아. 곱셈 공식도 그래요. A, B로 보는 사람과 그냥 모양으로 봐버리는 사람은 달라. 속도 자체가 다르고요. 머리 쓰는 거 자체가 달라져 버려. 됐나요? 그냥 앞뒤로 봐. 뭐하러 A, B로 봐. A, B 아닌 게 더 많은데. 됐을까요? 그 다음 곱셈 공식. X의 개수가 1인 2개의
1차식의 곱 이걸로 찾는 거라고요. 미지수야. 미지수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의 형태야. 혹은 그 형태로 내가 바라볼 수 있어. 그러면 x제곱 써주고 상수항, 이거 상수항이라고 그냥 보면 돼. 식이어도 되고 문자여도 돼. 그냥 그렇게 봐버렸다고 내가 치자. 그럼 상수항끼리의 합에다가 x 써주면 되고요. 상수항끼리의 곱 써주면 돼. 합과 곱으로 보라고 전개할 때. 됐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완전 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 둘 곱한 거의 2배, 뒤에 거의 제곱이고 합차 곱은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무조건 뭐 한다? 뺀다.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은 x제곱 써주고 상수항끼리 합에다가 x 써주고 다음에 상수항끼리의 곱이면 된다. 됐나요? 이 다음에 x의 개수가 1이 아닌 애는 어떻게 할 건데 이 얘기야.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 1차식의 곱 그러면 우리 어차피 x제곱부터 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x의 개수들끼리 곱한 다음에 x의 제곱 써주고 이게 분배 법칙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안에 두 개 밖에 두 개 곱하면 x의 개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안에 두 개 밖에 두 개 곱해서 더한 거 AD 더하기 BC에다가 여기에다 x 써주고 상수항끼리 곱 써주면 끝나요. 요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는 시작부터 뭐 하는 거냐면 분배 법칙을 하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분배 법칙 했잖아. 그죠? 뭘 분배하는 거야? A를 곱하는 걸 분배하는 거야. 이 느낌을 가져가야 돼. 이 느낌을 모르니까 애들이 무슨 행위를 하냐면 얘를 분배하고 앉아있어. 나 이런 애 몇 명 봤어. 됩니까? 그냥 분배해 이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뭐를 분배하는 거냐고. 곱하는 걸 분배하는 거야.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얘기도 할 수 있다고. 곱하는 걸 분배해도 된다니까? 그냥 이게 분배 법칙이라니까? 그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2번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 번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아무리 복잡한 것도. 얘 또 분배하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되나요? 이거를 그냥 초등학교 때 분배 법칙 설명하기 힘드니까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 이해시키기 힘드니까 얘를 이렇게 1, 2, 3, 4로 전개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냥. 그죠? 근데 결론은 얘를 분배해서 또다시 분배하고 얘를 분배해서 또다시 분배하는 그 행위야. 이걸 그냥 머릿속에서 살짝살짝 그려가면서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해도 좋은데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해달라고. 왜냐면 곱셈 공식을 제외한 나머지 식의 형태는 무조건 분배 법칙으로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쓰는 게 많을까? 분배 법칙을 쓰는 게 많을까? 비슷해. 되나요? 얘가 안 되면 그냥 얘로 하면 돼. 너무나 많이 나오는 특정한 아이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얘로 하자야. 얘들은 그냥 익숙해져야 되고 얘들로 안 보이는 나머지들은 그냥 얘로 하면 돼. 됐을까요? 그럼 이게 곱셈 공식은 여기까지인데 좀 더 하자 이거지. 얘로 할 수 있는 것들. 등식의 성질 알아? 정말 알아? 등식의 성질이 뭔데?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했을 때 값은 같다. 그걸 왜 공부할까 우리가? 어디에? 맞는 말인데 너무 뭉뚱그린 말이야. 나는 등식의 성질 처음에 수업할 때, 그러니까 오늘만 등식의 성질 얘기할게. 등식의 성질 처음에 수업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강조하는 게 양변에 같은 거라는 건 누구나가 다 하고
이거부터 시작한다 있잖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에만 가능해. 양변이 같을 때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 그럴 때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등호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가 등식의 성질이고, 됐지? 단 0으로 나눌 땐 생각조차 하지 않고요. 그거 빼고 나머지, 됐죠? 그때에만 된다야. 뭐가? 등호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조금 문제를 풀면서 고민을 해보면 이 등식의 성질에 숨겨진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등호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식의 모양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내 입맛에 맞게 식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등식의 성질밖에 없어요. 등호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그 근거를 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식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등호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내 입맛에 맞게 식의 모양을 바꿀 수 있고요. 됐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한 거야. 연립방정식의 가감법은요, 등식의 성질 중에 더하는 성질과 빼는 성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그냥 거창하게 가감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되나요? 위에 등호도 만족시키고 밑에 등호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래. 그죠? 그럼 위에 등호를 만족시킨다고 가정한다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때 밑에 등호를 만족시키는 애들 가지고 더하고 빼버려. 등식의 성질. 그러면 등호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개념을 갖고 흘러가는 거잖아. 됐을까요? 등식의 성질 여기까지. 모든 등호가 있는 식은 등식의 성질 갖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흘러가는데 이거 몰라서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각각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 값과 곱의 값고 합한 거의 값이나 곱한 거의 값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얘기야. 근데 이 등호는 어쨌든 만족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식을 만들자 이거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호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식의 모양을 내 입맛에 바꿀 건데 합한 것과 곱한 거 가지고 무엇을 구할 수 있냐. 즉 제곱한 것끼리의 합은 합한 거의 제곱에서 곱한 거의 2배를 뺀 걸로 구할 수 있다고요. 성립하잖아요. 이걸 만들어서 써도 좋은데 이건 이 정도는 알고 있자야. 이거 만드는 과정까지 알고 있으면 얘들이 아닌 다른 것도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되나요? 근데 제곱한 것끼리 합은 뺀 거의 제곱으로도 말할 수 있다니까요. 곱한 거의 2배를 뭐해서? 더해서. 여기에서 또다시 그러면 합한 거의 제곱이나 뺀 거의 제곱은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뭐 했냐면 뺐어요. 연립하듯이. 이래도 등호의 뜻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가 왜 알고 있죠? 등식의 성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되나요? 그럼 좌변은 0이고요. 우변은 표현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갖고 또다시 식을 만드는 거야. 등호의 뜻이 변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합한 거의 제곱은요. 뺀 거의 제곱으로 밖에 말을 못하는데 곱의 4배를 뭐해서? 더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뺀 거의 제곱은요. 합한 거의 제곱으로 밖에 말을 못하는데 곱의 4배를 뭐해서? 빼서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변형식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얘들 또한 A, B로 기억하지 말고요. 합과 곱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제곱합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야 그러니까 모양으로 기억해야 써먹을 수가 있다고요. 다시 갈게. 곱셈 공식 완전 제곱이야. 완전한 제곱입니다. 전체의 제곱.
항 2개짜리. 앞에 거의 제곱, 둘 곱한 거의 2배, 뒤에 거의 제곱. 합한 거와 뺀 거의 곱입니다. 항 2개짜리. 모양 같아야 돼, 앞뒤가. 됐죠? 그럼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무조건 뭐 한다? 빼주면 된다.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 그럼 x로 표현한 애들 빼고 나머지는 상수항으로 봐버리는 거야. 그 x의 제곱에 상수항끼리 합에다가 x 곱해주고 상수항끼리 곱 써주면 돼.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 1차식의 곱. x의 개수끼리 곱한 거에 x 제곱해주고 안에 2개 밖에 2개 곱해서 x 곱해주고 상수항끼리 곱 써주면 됩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식. 얘도 그냥 외우자 이거지. 제곱한 것끼리 합은 2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다니까. 합한 거의 제곱 또는 뺀 거의 제곱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합한 거의 제곱으로 얘기할 땐 곱의 2배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고 뺀 거의 제곱을 얘기할 땐 곱의 2배를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그럼 만약에 합한 거의 제곱은 뭘로밖에 얘기 못한다? 뺀 거의 제곱으로 이렇게 말을 못한다. 그치? 곱의 몇 배를 뭐 해서? 4배를 더해서. 뺀 거의 제곱은 합한 거의 제곱으로 이렇게 말을 못해. 곱의 몇 배? 4배를 더해서 빼서? 빼서. 그쵸? 합한 거의 제곱이죠. 그치? 되나요? 변형식 이렇게 하면 쉽게 외워져요. 이걸 A, B로 다 외워버리면 헷갈리고 까먹고 써먹지도 못해. 이렇게 외운 다음에 많이 써먹어요. 되나요? 구구단처럼 잘 써야 돼. 됐지? 여기에 또 뭘 써먹을 수 있냐면 역수관계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진아, 역수관계. 곱했을 때 1이 되는 이건 들었네.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를 역수관계로 불러요. 그럼 두 수가 역수관계래. 그럼 이 둘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냥. 곱해서 1이 됐어. 그럼 그 두 수의 관계는 뭐라고요? 역수관계라고요. 이게 역수관계의 정의입니다. 내가 역수관계 애들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물어보기 위해서 이걸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0의 역수는 뭐냐고. 없어요. 없다. 없다가 정답이라고요. 왜? 0과 곱해서 1이 되는 수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마이너스 1이야. 1의 역수는? 1이에요. 됐나요? 단순히 역수를 분모분자 바꾸는 거를 찾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0의 역수를 못 찾아. 얘기를 못해. 됐나요? 역수관계는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이고요. 그럼 만약에 이 변형식에서 우리 합과 곱 갖고 얘기하잖아. 변형식에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역수라면 이게 그 표현입니다. 됐죠? B가 A분의 1이라면 이란 얘기는 B가 A의 역수라면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곱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역수관계, 제곱한 것끼리의 합은 합한 거의 제곱과 뺀 거의 제곱 2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합한 거의 제곱으로 이야기할 때 곱의 2배를 뭐 한다? 그죠? 제곱한 것끼리의 합은 뺀 거의 제곱으로 이야기할 땐 곱의 2배를 더한다. 그러니까 그냥 곱의 2배로 하면 돼. 근데 역수관계니까 곱은 1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둘은 어떤 애다? 같은 아이다. 그럼 합한 거의 제곱은요? 뭐로 밖에 말 못해? 뺀 거의 제곱으로 밖에 말을 못해. 곱의 4배를 뭐 해서? 더해서. 뺀 거의 제곱은요? 합한 거의 제곱으로 밖에 말을 못하는데 곱의 4배를 뭐 해서? 빼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들이 다 있어. 내가 말하는 이 문장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어요. 됐나요? 써먹을 수 있게 한 거야. 이러면 곱셈 공식 끝나고요. 고등학교 1학년 가서 곱셈 공식 10개를 할 때 이 흐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단지 양이 많아질 뿐이고 얘들도 포함해서 얘기할 뿐입니다. 이 흐름을 가지고 그 고등학교 1학년 곱셈 공식을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 됐습니까?
그럼 이 곱셈공식 사용하는 건 지난 시간에 했고요. 변형식 사용하는 거 이번 시간에 할게요. 개념편 66쪽 봅시다. 자, 필수 문제 4번. 합의값이 주어졌어요. 6으로. 곱의값이 주어졌어요. 3으로. 1번 제곱한 것끼리의 합을 구하래요. 나 지금 모양을 입으로 말하고 있죠. 이거 본인들이 찾아야 돼. 자, 제곱한 것끼리의 합은 말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2개 있다. 합의 제곱으로 말하거나 곱의 제곱으로 말하거나 차의 제곱으로 말하거나. 그치?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가 주어졌어? 합. 그러니까 합의 제곱으로 말해야겠죠? 맞나요? 합한 거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 그러니까 합한 거의 제곱은 36이고 곱의 제곱은 곱의 2배는 6. 그러니까 얼마? 30.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보는 방법 아시겠어요? 2번 뺀 거의 제곱은 알려줬네요. 아, 이거 구하라네. 자, 뺀 거의 제곱은 뭐로 밖에 말을 못해? 합한 거의 제곱으로 밖에 말을 못해. 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뺀 거의 제곱은 합한 거의 제곱으로 이렇게 말을 못해. 곱의 4배를 뭐 해서? 빼서. 주어진 거 다 있네. 36에서 4, 3, 11을 빼니까 얼마? 써먹을 수 있게 기억하시라고요. A, B로 기억하면 이렇게 못 써먹어. 될까요? 네. 자, 필수 문제 3번 봅시다.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래. 그러니까 역수관계의 합한 거의 값 알려줬죠. 네. 곱한 건 어차피 1이야. 네. 그쵸? 자, 1번 구하래요. 제곱한 것끼리의 합을 구하래. 네. 그쵸? 그럼 합한 거의 제곱 또는 뺀 거의 제곱을 얘기할 건데 주어진 게 뭐야? 합한 거. 그러니까 합한 거의 제곱 쓸 거야. 곱의 2배를 뭐 해서? 빼서. 이거 계산만 하면 되네. 될까요? 네. 2번. 역수관계인데 뺀 거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우리 뭐로 밖에 말 못한다고? 합한 거의 제곱으로 밖에 말을 못해. 맞나요? 곱의 4배를 뭐 해서? 빼서. 그죠? 그럼 합한 거 여기 있잖아. 되나요? 쓰기 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기억 안 나면 동영상 보셔도 돼. 그치? 연습 많이 하시라고요. 근데 저거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저거 그 역수 관계할 때 맨 위에 저 둘 다 플러스인데 왜 뒤에 식이 달라요? 제곱한 것끼리의 합은 이야기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합한 거의 제곱으로 말하거나 뺀 거의 제곱으로 말하거나. 합한 거의 제곱으로 말하거나 뺀 거의 제곱으로 말하거나. 합한 거의 제곱은 뺀 거의 제곱으로밖에 말을 못해. 네. 뺀 거의 제곱은 합한 거의 제곱으로밖에 말을 못해. 근데 제곱한 것끼리의 합은 말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됐을까요? 됐나요? 많이 연습해야 돼. 마치 구구단이 되듯이. 이제 집중 좀 하지. 집중하고 있어요. 지웁니다. 네. 다 지웁니다, 이제. 네. 자, 어느 상황에서건 분모의 유리화라는 건 분모를 유리수로 표현하겠다는 이야기야. 그쵸? 이걸 왜 한다고? 통분하기 편하게. 분수꼴의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 됐나요? 정리하려면 그래서 답을 적을 때도 분모의 유리화를 한 다음에 할 거야. 답을 적을 거야. 근데 우리가 곱셈 공식을 알기 전까지는 이런 애들의 분모의 유리화를 못했어요.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합차라는 곱셈 공식을 알고 있으니 다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전개를 하면 근호가 안 없어져.
앞에 거의 제곱 둘 곱한 거의 2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근호가 안 사라진다고. 됐죠? 근데 얘를 합차의 형태가 되면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무조건 빼는 거니까 제곱이잖아. 모든 항이. 그러니까 근호가 사라져 버린다고.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 분모의 유리화를 할 때는 합차를 활용할 거야. 완전 제곱을 활용은 못해. 근호가 안 없어져. 그쵸? 네. 사용할 수 있는 곱셈 공식은 합차밖에 없다고요. 분수꼴의 특성상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하면 전체 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합차 형태를 무조건 만들 수 있다. 얘만 부호 반대면 되잖아. 더한 거와 뺀 거 형태면 되니까. 근호 붙은 애와 근호 붙지 않은 애들이야. 예를 들어서 얘를 유리화할 거야. 그죠? 그럼 근호만 없앨 거란 말이야. 물론 이거 좀 이상하다. 이상하긴 한데 근호만 없앨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라고요. 붙은 애와 붙지 않은 애들. 되나요? 모양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이제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고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전체 크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분모는 유리화하는 거죠. 그럼 얘는 합차니까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빼면 되고 그대로 곱해주면 되니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얘가 유리화한 상태야. 네. 우리는 항상 얘를 등호로 연결했어. 네. 얘와 얘는 어떻다? 같죠. 같은 애입니다. 모양이 바뀐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분수꼴의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통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양을 바꾼 거야. 이게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분자가 유리화가 되던 말던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케이? 네. 분자는 알아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분모의 유리화가 목적입니다. 그럼 이 과정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 어쨌든 항상 합차 쓸 거잖아. 네. 그럼 매번 이렇게 써가면서 하기 귀찮잖아. 네.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루트 3 마이너스 그래 2가 있어. 4 그냥 내 맘대로 얘가 있어. 됐죠? 네. 그럼 얘 무조건 루트 3 플러스 2를 분모 분자에 곱할 거잖아. 네. 그죠? 그럼 그냥 앞에 거에 제곱에서 뒤에 거에 뺀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래 놓고 얘 부호 반대를 분자에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럼 유리화 끝난 거잖아. 부호가 마이너스인데요? 상관없어. 뭔 상관이야? 그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위로 올리면 되잖아. 그죠? 네. 유리화 끝이죠? 분모만 유리화하면 돼. 네. 됩니까? 근데 얘 뭐야? 분모가 음수가 나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뭐 하면 돼? 이렇게 끊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죠? 네. 그래서 얘가 앞에 거, 얘가 뒤에 거로 보면 돼. 그럼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빼고 대신 여기서 얘가 부호 반대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얘가 분모 1이잖아. 네. 얘랑 다를까? 똑같아요. 됩니까? 네. 자, 이제 유리화는 이렇고 또다시 곱셈공식 활용하는 거 필수 문제 6번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활용하는 거는 조금 유형처럼 나온 건데 이렇게도 볼 수 있다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래. 이 둘이 같대. 이럴 때 1번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의 값을 구하여라와 2번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여라 이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을 때 얘기야. 우리가 지금까지 같을 때 얘를 구하여라 하면 항상 뭐 했어? 네. 같을 때 어떤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하면 항상 뭐 했냐고. 네. 대입했어요. 됐나요? 네.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데 잘 봐봐.
얘를 얘한테 대입하면 다시 얘를 얘한테 대입하면 계산이 힘들어.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기 편하게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 거야. 그래서 양변을 제곱할 거야. 등호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되겠죠? 얘와 얘는 어떻다? 나 같다가 돼. 얘가 얼마라고요? 4요. 그러니까 결과는 얼마야?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우면 이렇게 했을 때 얘와 얘가 같지 않아도 얘를 쓰는 겁니다. 나누어서 못과 나머지로 바꾸면 조금 더 편해지거든. 차수를 줄여버릴 수 있거든.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거 할 때 배우시면 돼. 어쨌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 그냥 대입하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입하고 볼까? 얘는 대입하고 보거나 전개하고 보거나 비슷하거든. 됐죠? 대입하고 봅시다. 그러면 x 대신에 얘를 넣었으니까 루트 5 플러스 2가 되고요. 루트 5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하라는 애네. 그럼 얘는 이건 안 되나? 전개하고 넣는 거? x의 계수가 1인 2, 1차식의 곱. 이건 이제 쉽게 돼야 돼. 쉽게 되면 얘도 편할 수 있잖아. x의 제곱에 상수한길의 합에다가 x 붙여주고 상수한길의 곱 써주면 되잖아. 얘 얼마? 이것도 편하네. 되나요? 네. 대입해서 해도 편하고 정리해서 해도 편하고 어쨌든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쵸? 우리 식 안에서 근호 없이 만들고 얘기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이렇게 바꿔놓고 가셔도 됩니다. 이거의 근간이 다 뭐라고? 등식의 성질. 등호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식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이라고요. 바꿔놓고 양변 제곱하는 것 또한 확실하게 등식의 성질이잖아. 등호의 뜻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했다. 그렇다면 이 등호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다. 이거의 시작은 어디부터? 양변이 같다부터 시작입니다. 되나요? 예습. 요 다음 단원이 인수분해거든요. 지금은 예습. 그러니까 다항식 갖고 인수분해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됐죠? 인수분해는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단항식과 다항식으로 구분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단항식을 다항식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전개한다라고 하고 이 전개를 할 때 아주 편한 공식, 특정한 상황에서 빠르고 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공식이 곱셈 공식이에요. 됐죠? 이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바꾸어주는 요 행위를 인수분해한다라고 해.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12라는 애를 소인수분해하면 가장 작은 단위인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표현을 해서 그쵸? 그 누가 와서 소인수분해를 하던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만들었죠.
실은 이것도 인수분해거든. 이게 왜, 자, 다시. 인수가 뭘고 약수가 뭘까? 인수와 약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까지 인수, 약수 구분을 잘 안 하는데 이게 구분이 되면 좀 편하거든, 이해하기가. 인수와 약수의 차이. 그 일가 자신 있는 약수를 갖는. 그건 소인수. 그건 소수인 인수고요. 인수라는 단어와 약수라는 단어의 차이. 약수는 나눠 따르네요. 인수는 곱하기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고요. 약수는 나누기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인수는 곱해서 그 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수고요. 약수는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수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인수와 약수를 구분하지 않거든. 그죠? 근데 실은 우리가 이거를 약수 표현을 한 게 아니야. 인수 표현을 한 거지. 곱해서 얘가 되는 거. 됐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인수분해 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만을 소인수 분해라고 부르잖아요. 얘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한 거야, 얘도. 인수분해 한 건데 어떤 사람이 인수분해 할 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 그죠?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인수분해를 하든지 간에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인수분해 하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죠?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소인수분해 하듯이. 그게 답이야. 그걸 인수분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해놓고서 곱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이걸 인수분해 했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까지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마치 소인수분해 하듯이. 됐나요? 그래 놓고 답을 적어야 인수분해를 한 겁니다. 됐죠? 어쨌든 곱으로 묶여있는 항, 이거를 단항식이라고 불러요. 단항식이라고 불러요. 얘를 합으로 묶여있는 항이 구분되는 식, 이걸 뭐라고 불러?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어떤 단항식을 다항식으로 만든 걸 뭐 한다라고 해? 어떤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만들어주면 뭐 한다고 해? 인수분해한다고 그래. 전개하는 공식이 곱셈 공식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다시 곱으로 표현해주는 공식을 뭐라고 할까?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해요. 됐나요? 네. 그럼 이 인수분해 공식은 어떤 애들이 인수분해 공식일까? 곱셈 공식의 역. 순방향도 돼야 되고 역방향도 되는데 꼴 모양 형태를 찾으셔야 된다니까. 인수분해 공식. 무언가의 제곱에 앞뒤 곱한 거의 2배에다가 뒤에 거의 제곱의 형태이면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전체의 제곱으로 그냥 써주면 된다. 무언가의 제곱에 빼기 2배 AB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막 볼 수 있다라면 이렇게 보면 된다. 무언가의 제곱 빼기 무언가의 제곱이라면 앞에 거 뒤에 거 합한 거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뺀 거의 곱으로 얘기하면 되겠네.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합한 거에다가 곱한 걸로 표현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표현할 수 있겠구나. x제곱의 개수가 무언가의 곱으로 얘기할 수 있고 상수항이 무언가의 곱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거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되나요? 네. 되게 어려워 보이지?
근데 생각보다 얘들은 안 어렵습니다. 얘는 그냥 해야 되는 거고. 얘들 찾는 방법은 일단 눈에 익혀야 돼. 이런 꼴일 때 그 방법을 써야 되거든. 이런 꼴일 때 그 방법을 써야 되거든. 그쵸? 일단 이런 꼴이라는 걸 알아야 돼. 됐나요? 곱셈 공식 제대로 익숙해지면 인수분해 공식은 따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인수분해 공식이 있다야. 됐죠? 됐습니까? 그 우리 인수분해 일단 중학교 3학년 거 인수분해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설명서처럼 하면 돼. 우리가 인수분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맘대로 인수분해 하지 마 이거야. 이 설명서대로 인수분해 한번 해봐. 이걸 기반으로 인수분해 해봐. 이거 말고 나머지는요? 나중에 배워. 이거야. 됐습니까? 설명서야. 인수분해의 시작은 뭐부터냐면 이거 곱셈 공식이라고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이것도. 그죠? 그럼 얘 반대가 인수분해 공식이잖아. 이거부터야. 됐을까요? 분배 법칙의 역과정인데 분배 법칙의 역과정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통인수 찾기라고 부를 겁니다. 모든 항에 공통으로 곱해지는 게 있는지 찾는 것부터가 인수분해의 시작입니다. 됐습니까? 모든 항에 공통으로 곱하는 게 있으면 반대로 묶어서도 볼 수 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런 꼴들이니 이겁니다. 이런 모양이면 그냥 공식 적용해라. 만약에 그게 이 두 개가 또 안 되면 혹시 항이 4개니? 항이 3개면 거의 다 되거든요. 항이 4개여서 얘들의 꼴로 만들어 볼 수 있니? 이겁니다. 만약에 그걸로도 안 되면 혹시 항이 5개니? 그리고 문자가 여러 개니? 그땐 이렇게 해.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 과정에서 몇 개가 더 추가되는 것 뿐이야. 이 설명서를 모르고 인수분해를 하니까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거거든. 됐을까요? 중학교까지 인수분해는 어려운 거 안 냅니다. 설명서처럼 하게 만들어. 물론 고등학교도 실은 마찬가지긴 해. 마찬가지는 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먼저 까먹거든. 인수분해의 시작은 뭐부터? 공통인수 찾기부터. 그 다음은요? 인수분해 공식 적용.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형태들, 어떤 그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렇게 인수분해 해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됐을까요? 그럼 인수분해 끝이 되는 거야. 인수분해도 거의 설명 다 했어. 문제 풀면서 어떻게 쓰는지만 보여주면 돼. 그죠? 이 인수분해까지 되면 우리 뭐 하냐면요. 여기 다 예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할 거야, 또. 인제서야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인수분해 할 때 한 가지 내가 안 한 거 있어. 그거까지 가져가야 2차 방정식이라는 걸 할 건데, 우진아, 2차 방정식이 뭘까? 방정식이 뭘까? 방정식이 뭘까? 등식을 등호를 활용해서
뭐에 대한 참과 거짓이야? 미지수의 값에 대한 참과 거짓이야? 그지? 이거를 잘 잡고 가야 돼. 방정식은 등식의 한 종류거든. 등식의 한 종류인데 등식의 종류가 우리가 두 가지로 배워주면 실제로는 세 가지야. 등식에는 방정식, 항등식 그리고 둘 다 아닌 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돼. 방정식과 항등식은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할 거거든. 근데 둘 다 아닌 식은 얘기한다 안 한다? 아예 얘기조차 안 해. 그러니까 둘 다 아닌 식 갖고 방정식 풀듯이 하고 항등식 풀듯이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되네? 걔는 그냥 안 해버리는 거야. 중학교 때는 항등식도 잘 안 해. 그냥 구분만 해버려. 우린 방정식 갖고만 하거든. 그죠? 그럼 방정식이 뭐냐면 얘가 참이 되게 하는 거야. 뭐가? 등호가. 등호가 참이 된다가 무슨 뜻인데? 좌변과 우변이 같다를 성립하게 하는 거야. 어떤 애가 있을 때? 미지수가 있을 때. 그래서 방정식이 뭐냐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 등호의 뜻이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하는 등식이 방정식이야. 항상 등호의 뜻이 참이 되는 등식은 뭐야? 항등식이야. 여기에서 등호의 뜻이 참이 되는 그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에 뭐라고 불러? 근 또는 해라고 불러.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건 뭘 찾는 거냐면 등호의 뜻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찾는 거야. 정확하게 그 목적이야. 다른 거 아니야. 미지수가 참이 아니라 등호가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찾는 거야. 그게 방정식의 해야. 이걸 명확하게 알고 구해야 돼. 되나요?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구해라. 뭘 구하란 얘기야? 등호의 뜻을 만족시키는, 즉 좌변과 우변이 같다를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구해라야. 그러면 항등식은 등호의 뜻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이 무수히 많은 애가 항등식이잖아. 그지? 그럼 항등식에선 해를 구할까 안 구할까? 안 구합니다. 항등식의 해라는 건 이야기하지 않아요. 항등식에는 무수히 많거나 실수 전체야. 수 전체야. 그죠? 안 구해. 항등식은 항등식이 되는 개수를 찾는 거지. 그게 고1 때 배우는 겁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은 뭘까? 미지수의 값에 따라 등호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하는 등식인데 식이 몇 차인 거야? 2차인 거야. 1차 방정식은 뭐였어? 식이 1차인 방정식, 즉 미지수의 값에 따라 등호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하는 등식인데 식이 몇 차인 거? x에 관한 1차인 거야. 그래서 1차 방정식의 식의 모양은 이렇게 정리되는 i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단 여기서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왜? a가 0이 되면 둘 다 아닌 식이 돼버리거든. 둘 다 아닌 식이 되거나 항등식이 되거나 두 가지밖에 없거든. 되나요? 그럼 2차 방정식은 어떤 형태일까? x에 관한 몇 차식? 이렇게 정리되는 i가, 단 여기서 a가 뭐가 아니다? 이 조건까지 만족시키면서 식이 이렇게 정리되는 i가 2차 방정식의 형태야. 이 형태가 아니면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할 건데 이 얘기야. 그러면 일단 이런 i는 어떻게, 이거 말고 일단 이런 i는 어떻게 구할 건데부터 시작하는 거야. 얘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형태이지 않니? 얘도 2차 방정식이거든. 제곱근의 정의의 모양이야. 얘는 그냥 우리가 해를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제곱근의 정의 또 나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런 i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모양을 만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번엔 이런 아이는 어떡할 건데? 뭐를 쓴 거예요? 96개예요? P고 Q의 소문자. 아, 소문자 P. 그 얘는 제곱 먼저 없애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등호의 뜻을 만족시키는 X를 찾는 거잖아. 등식의 성질 써버리는 거야. 그죠? 그럼 이번엔 이런 아이는 어떡할 건데? 이런 모양을 만들고 없애고 제곱을 이항을 시키면 되겠지? 그죠? 그럼 되잖아. 이게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만약에 어떤 2차식이 2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그 2차식이 요 2차식이 두 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뭐 A는 앞으로 뺐다고 칩시다. 플러스 알파 알파 베타는 알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다면 할 수 있다면 됐지? 이 방정식의 근은 눈에 보여야 돼. 왜? 같다를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만 찾으면 되거든. 우변이 0이 되도록 하는 좌변을 찾으면 돼. 좌변의 미지수의 값을 찾으면 돼. 그치? 그럼 좌변에서 0이 되게 만들려면 얘가 0이 되거나 얘는 0이 아니잖아. 네. 얘가 0이 되거나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알파.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베타. 이게 2차 방정식의 해야. 왜? 등호가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각각의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을 찾으면 그게 2차 방정식의 뭐다? 해이다. 이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제곱근의 형태라면 제곱근의 형태를 이용한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하여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인수분해가 되면 그러니까 방정식 해를 그냥 구하면 되니까 0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해버리면 된다고. 1차 방정식의 근은 구할 수 있잖아.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1차 곱하기 1차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거든. 그죠? 네. 1차 방정식의 근은 구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1차 구하고 1차 구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이거 알면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냐면 3차 방정식의 근이 만약에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돼.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때라니까.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1차와 2차가 되거나 1차와 1차가 되거나야. 셋 모두 1차 3개로 인수분해가 되면 3차 방정식 근 3개가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근을 구할 수 있는 거고 1차와 2차로 인수분해되면 1차 그냥 구할 수 있잖아. 2차는 우리 배우잖아. 되나요? 4차 방정식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때니까 고등학교 때 여기까지 배워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3차와 4차는 고1 때 안 해. 고2 때 미적분 이용하는 거 말고는 고1 때 안 해. 되나요? 그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그냥 해를 구한다야. 근데 1차와 2차만큼은 그냥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중3 때 하는 거야. 하나 더.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하는데 근이 뭔지 모르니까 근을 못 구하는 애들도 많아. 가장 대표적인 게 식으로 근을 얘기해도 근이야. 그러니까 1차 방정식 이렇게 했어.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할게. 얘 해 이거잖아. 그지? 나 이런 문자인데 왜 해냐? 뭔 소린지 알겠어요? 얘 해야 식이든 문자든 뭐든 상관이 없어. 왜? 이 방정식의 해 구하려면 등호의 뜻을 만족시키면서 식의 모양을 x는 이걸로 바꿨잖아. 그죠? 그럼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는 뭐와 같다? 얘와 같다. 이 등호는 이 등호의 뜻과 어떻다? 같다. 그럼 등호의 뜻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은 얘잖아. 얘가 식이든 뭐든 뭔 상관이야. 여기에 뭐 베타가 들어있든 알파가 들어있든 뭐 y가 들어있든 z가 들어있든 뭔 상관이냐고. 해야 그냥. 됩니까? 그렇게 구한 거잖아. 해가 되도록 구한 거잖아. 등호의 뜻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구한 거잖아. 뭐를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의 모양을 등호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내 입맛에 맞게 바꿨잖아.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미지수 x는 얘와 같다. 그럼 여기 있는 게 그냥 해지 뭐. 이 얘기라고요. 이거를 얘의 해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네. 그런 사람과 얘가 왜 해지? 무슨 근거로 얘를 해라고 단정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어떤 개념으로 얘가 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사람과 똑같은 답을 내더라도 깊이의 차이는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했을 때 고민하고 한 사람과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중학교 때 큰 차이 없을 거거든. 어디서 차이 날까? 고등학교 가면 응용과 활용에서 차이가 확 나버릴 겁니다. 알고 있는 깊이가 달라져 버리거든. 완벽하게 아니라 되게 깊게 고민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고민도 조금씩은 해달라는 얘기야. 단순히 문제 풀고 끝내버리고 하지 말고. 답이 나왔으니까 나 다 아는 거 이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제시를 좀 해줘. 답이 나왔어.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다를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냐 없냐야.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문제 아는 거고요. 설명할 수 없다면 그 문제 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도. 개념이 왜 그런지는 알았어. 몰라도 돼. 근데 우리 개념 쓰는 게 문제 푸는 거잖아. 그쵸? 어떤 개념으로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다를 얘기할 수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문제 양 많거든? 이렇게 확인하면 문제 다 못 풀어. 그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라고요. 그걸 여러 번 하시라고요. 근데 최종적인 목적은 어려운 문제 하나라도 되게 어려운 문제, 되게 막 그 접근하기 힘든 문제 하나라도 이렇게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얻는 게 확 달라집니다.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제시하는 수학 공부 방법은 이거야, 실은. 아, 그게 나를 약 올리는 것처럼 들린다니까. 그냥 형 아, 그거 아니야? 아, 그래? 오늘은 그래? 영원이다. 알았어. 알았어. 되나요?
그러니까 빠르게 풀고 뭐 이렇게 푸는 거 다 좋아. 다 좋고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너무 느려지고 연습이 많이 부족해지거든. 그래서 그 목적은 이렇게 두되 이거에 너무 빠지진 말라 이거야.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은 알려줄 테니까. 그쵸? 대신에 정말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만큼은 이런 식의 고민을 한번 해보란 얘기야. 그러면 얻는 게 달라진다니까. 그리고 어려운 문제 갖고 보니까 계속 어떤 개념으로 써야 될지 고민하면서 개념 갖고 볼 거잖아. 그죠? 개념 찾아보고 어떤 개념으로 써야 될지 개념을 계속 되새길 거잖아. 그죠? 그럼 한 문제만 제대로 풀어도 진짜 수많은 개념들을 반복하게 돼. 그리고 내 나름의 감이 생겨. 그죠? 그런 거 한번 해보라 이거지. 그러면 재밌게 공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그 얘가 이제 이렇고 얘는 지금 설명하는 건 이해 못할 건데 얘는 외워도 좋거든. 왜냐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 그 앞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최종적인 과정이자 앞으로 얘를 갖고 활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야.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 물론 앞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기 힘든데 한 번이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서. 이 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고요. 얘는 외워도 좋아. 됐죠? 그 앞에가 이해가 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다 외워질 텐데 일단 지금은 좀 눈에 익히고 외워놔도 좋습니다. 외우는 것도 공부의 한 방법이야. 정 이해가 안 되는 건 외워놓고 나서 그거 갖고 계속 외운 거 갖고 고민하는 거야. 오케이? 일단 시작은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 겁니다. 다시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야. 얘를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 거야.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눌 거야. a로 왜 나눌 수 있지? 0이 아니어서. 0이면 못 나눠. 우리 0으로 나누는 건 수학에서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a로 나눌 수 있어. 0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우리 곱셈 공식에 얘기했던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만들 거야. 그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이해 지금 못할 거예요. 내가 설명조차 안 했어. 책에 있지만 아직 설명조차 안 했어. 그냥 그렇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만 해주면 돼. 그 과정이 뭐냐면 상수항은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우변으로 이항시킬 거고요. x 개수 보이지? 얘를 절반할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제곱할 거야. 됐나요? 이거 할 거야. 이거를 생뚱맞게 더해버렸잖아. 그쵸? 그럼 이쪽에도 똑같이 더해버릴 거지. 그럼 등호에 또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단 정리하기 쉽게 얘는 풀어서 적을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 돼. 이거 인수분해 공부해야 나와요. 오케이? 그냥 난 지금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우변은 얘 정리하면 되거든요. 통분해서 정리하는 거야. 그럼 얘가 뭐냐면 아까 보였던 그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방법 중에 한 가지 모양이야. 되나요? 제곱 없애려고 뿔마 루트 씌우고 얘 이항시키고. 그쵸? 그러면 x는 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지. 됐나요? 자, 근호는 분모 분자에 나누어 볼 수 있죠. 그럼 얘가 4a제곱이니까 2a의 전체 제곱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통분된 거지. 이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입니다. 되나요? 이 과정을 누구나가 알고 있어야 돼.
고1 때 또 해. 됐습니까? 이 과정을 지금 중학교 3학년 1학기 걸 공부한 학생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3학년 1학기 공부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됐죠? 그리고 써먹을 거야.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외우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도 좋은데 어떻게 외우면 잘 써먹을 수 있게 외운지를 좀 설명드릴 거야. 다음 수업 때. 이렇게? 일단 이 과정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예로부터 어떻게 활용할지 할 건데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을 3가지를 얘기했거든. 됐죠? 이거 다 연습해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은 어떤 2차 방정식이든지 간에 얘 갖고 무조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2차 방정식이라면. 그는 무조건 구할 수 있어. 됐죠? 근데 이 식이 복잡하잖아. 맞나요? 이 식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가지고 먼저 구하고 제곱근의 형태면 제곱근의 형태하고 먼저 구해버리는 거야. 그런 애들 가지고 굳이 이렇게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두 개가 안 되면 뭘 쓰면 된다? 근의 공식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3가지. 뭐 있다?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마지막으로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 근의 공식은 어떤 형태의 2차 방정식이든지 간에 해를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얘 해를 구할 때 근호 안에가 양수인 것만 구할 수 있는 게 중3이고요. 이 근호 안에가 음수여도 구할 수 있는 걸 공부하는 게 고1 때 공부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는 이 근호 안에가 음수일 때는 근을 구해보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를 다 쓸 필요 없이 일단 얘 가지고 근을 구해야지 말아야지 이걸 판단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 실은 근의 개수와 종류인데 중3 때는 종류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판별식이 뭐라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d는 나중에. 그건 기호니까. 판별식이 뭐라고요? 판별식이 뭐라고요? 판별식이 뭐라고? 맞아. 계속 얘기하라고. 판별식이 뭐라고? 판별식이 뭐냐고요? 끝까지 얘기 안 해. 판별식이 뭐냐고. 판별식이 뭐냐고.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거야? 근데 말을 해야 나와. 항상. 판별식이 뭐라고요? 판별식이 뭐라고요? 4ac. 판별식이 뭐라고요? 판별식. 판별식이 뭐라고요? 한 번이라도 얘기해 봐야 돼. 판별식이 뭐라고요? 판별식이 뭐라고요? 얘기하면서 해야 돼. 그래야 내 몸에 익어요. 판별식이 뭐라고? 그럼 나중에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쓸 때 판별식 먼저 해보는 거야. 다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되는 형태로 그냥 근을 구해버리고. 됐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제곱근의 형태면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냥 구해버리는 거야.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그쵸? 둘 다 아니면 근의 공식을 이용할 건데 얘가 음수이면 근을 구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먼저 확인해 보는 거야. 오, 좋아. 됐나요? 만약에 판별식이 0이잖아? 만약에 여기 봐야죠. 만약에 판별식이 0이잖아? 그럼 근은 뭘까? 2a분의 마이너스 b. 되나요? 중근 맞는데 중근 얘기는 나중에 할게. 만약에 판별식이 0이잖아? 그지? 그럼 근은 뭐라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만약에 판별식이 음수야. 얘 구해 안 구해? 안 구해. 만약에 판별식이 양수야. 그럼 근은 뭘까? 2a분의 마이너스 b에 분자에서 플러스 루트 판별식 더한 거와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더한 거 2개.
근의 공식을 두 단계로 기억하게 만들고 있어요. 판별식이 뭐라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뭐라고요? B제곱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AC 4AC. 판별식이 뭐냐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왜 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하기 위해서. 그쵸? 판별식이 0이면 근이 몇 개야? 한 개. 어떻게 구해? 2분의 마이너스 B 그치? 판별식이 음수이면 근은 몇 개? 암수예요. 구하지 않아. 0이야. 그치? 개수가 0이야. 판별식이 양수면 근이 몇 개? 2A분의 2개.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판별식,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하나씩. 그쵸? 될까요? 네. 하셔야 돼. 이거 모르면 3학년 1학기 거 안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근의 공식 그냥 외워줬을걸 이제? 맞아요. 그지? 억지로 막 x는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씩 외우지 말고요. 써먹을 수 있게. 시작은 뭐부터? 시작은 뭐부터? 판별식부터. 맞는데 이 상황에서는 애매하지. 그지? 시작은 뭐부터? 판별 판별식부터. 판별식이 뭐냐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익숙해져야 될 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시는 거야. 곱셈 공식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근의 공식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근의 공식은 일단 뭐부터 시작하면 된다? 판별식. 판별식. 판별식이 뭔데? 2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양수야. 근이 몇 개야? 2개. 2개. 어떻게 구하면 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플러스 루트 판별식 2A분의 마이너스 B에서 B의 분자에 플러스 루트 판별식,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에서 2개 나오는 거라고요. 그죠? 만약에 판별식이 0이야. 그럼 근이 몇 개? 2분의 1개. 근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마이너스 그쵸? 판별식이 음수야. 근이 몇 개야? 없어. 아예 구하지 않아. 근의 개수 몇 개? 0개. 그럼 이제 여기서 A가 뭔데? X 제곱의 개수요. B가 뭔데? X의 개수요. C는 상수하네요. 이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 X제곱의 개수라는 그 위치를 얘기한 거야. 다시 근의 공식 쓸 때도 중학교 때는 그냥 수 갖고 하지만 맞아. 숫자 갖고 하는데 고등학교 가잖아? 네 식 갖고 해. 그렇군요. 이건데. 어렵겠다. A는 X제곱의 개수야. 네. X의 개수와 상수함 갖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역시나 골 모양 형태로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네. 근데 근의 공식은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이제 일단 해놓고 연결하셔야 돼. 오. 돼? 네. 연결까지 되셔야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수로 하는 건 되게 쉽긴 해. 네. 오케이? 판별식이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 끝까지 반복해야 돼. 판별식이 뭐라고요? B제곱 마이너스 자, 판별식이 0일 때 2차 방정식의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됐습니까? 판별식이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말을 안 해요. 판별식이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저희 숙제예요. 아, 숙제. 없어요. 없죠? 맞네. 3학년 것도 그렇게 약속했구나. 말하지 마. 아니 말할 거. 그럼 나이스래요. 대신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다 해오셔야 되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숙제 나갑니다. 숙제 없어요. 3학년. 오늘 네. 판별식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저것만 하면 돼요. 판별식이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또 있잖아. 네? 또 있잖아. 곱셈 공식. 아, 그것만 외워요? 곱셈 공식 익숙하게 만들어주세요. 무한반복. 근데 2학년 거센 시간 숙제 푸는 건 없어요.